여러분들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시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느린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오늘은 현재까지 제가 자산을 어떻게, 얼마나 모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히스토리를 큰 그림에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조기 은퇴한 남자. 자산이 많다 적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온 상황에서 조기 은퇴를 했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85년생이고 초등학생 3학년 자녀가 있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올해 2월에 퇴사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1단계는 사회 초년생이었던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진짜 간신히 28살, 2012년 8월에 입사를 했고 그 전까지는 다른 친구들처럼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 준비도 하고 부모님 집에서 모은 돈 하나 없이 영원에서 출발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계약 연봉이 4,3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대략 세후 28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매달 200만 원씩은 자동으로 저축을 했습니다. 물론 간간히 들어오는 성과급은 있었지만 항상 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짠돌이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사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결혼을 준비하면서 와이프와 각자 재정 상황에 대해 오픈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살지, 전세 월세 얼마짜리가 가능할지, 신혼여행과 결혼 비용에 얼마를 쓸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픈을 해보자면 저는 결혼 당시 6천만 원을 모았고 고맙게도 부모님 지원으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 아내는 자력으로 1억 원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소중한 2억으로 전세 1억 3천짜리 15평 언덕길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현금 2천만 원 통장에 넣어놨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결혼비용, 신혼여행 등 이것저것으로 다 썼던 것 같아요. 조기 은퇴한 남자. 2단계는 2014년 결혼부터 2017년 내 집 마련까지입니다. 결혼 후에도 맞벌이는 계속했는데 우리는 통장을 하나로 합치고 근로소득에 열중했어요. 돈 관리는 아내가 했고 저는 용돈 받아 쓰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인 용돈은 놀라실진 모르겠는데 월 15만 원이었고 그건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한 저의 용돈입니다. 저희 부부는 절대 사치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근로소득을 쭉쭉 모아 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당연히 월급을 받으면 저축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은 생각보다 환경이 되게 열악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5평이고 거실 겸 주방이 있었는데 겨울에 전기장판을 깔아 놓았어요. 근데 바닥 면적이 좁다 보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전기장판이 자꾸 문에 걸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걸리다 보니까 전기장판이 찢어졌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작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려면 오래 틀어놔야 되고 더 힘들었던 건 중간중간에 갑자기 물 온도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서 씻겼어요. 냄비에다가. 여름철에는 습해서 곰팡이도 많았고요. 그렇게 2년을 살았고 결국 애 건강과 교육을 위해서 아파트로 이사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긁어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27평 전세 아파트에 입성을 했어요. 전세가가 한 4억 몇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느 날 아내가 어떤 모임에 다녀오더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집을 샀는데 몇 개월 만에 6천만 원이 올랐다더라. 또 누가 집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본인은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도 집을 사야 한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동안 회사를 다니고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내 집 마련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남 일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 청약 공고부터 찾아보자. 우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득 기준에서 탈락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청약을 넣으려면 우선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줄을 서서 몇 시간이고 본인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1순위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했고 예비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비 번호가 24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념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까지 순서가 오더라고요. 당첨이 됐습니다. 제비뽑기 같이 생긴 상자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굴려가지고 자녀 동호수를 뽑았어요. 그게 2017년이었고 그 이후로 집값은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로 분양 가격은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쪽에 그 청약을 썼거든요. 그래서 5억 5천에서 6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2019년 입주를 앞두고 저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받은 전세금으로 중도금, 잔금 완료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집 마련을 하고 등기를 쳐보고 임대인이 돼서 계약서 임대인 쪽에 사인을 해보니까 뭔가 벅차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묘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집을 가지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눈 이런 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경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결국 저축만 했는데 우리 부부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3억 원 정도 투자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평가 금액은 한 5억을 넘긴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애한테는 10년 비과세 기준 적용해가지고 2천만 원을 증여했고 증여 신고도 완료를 했고요. 똑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퇴사를 위한 조건은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빚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형태든 살 곳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최소한의 먹고 살기 위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 금액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것만 충족이 되면 퇴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기 은퇴한 남자.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내용이었고 여러분들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일반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을 모아서 어느 시기에 의미 있는 시드머니를 먼저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시기입니다. 어느 시기. 그게 20대 후반인지 30대 중반인지 40대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빨리 만들어가지고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르익지 않은 어설픈 시드머니로 투자를 하게 되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연 목표를 뭐 한 9에서 10%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쳐다보게 되고 괜히 엄한 거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자산이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느린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